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우울한 장마처럼 우울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인텔. 이제 제가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는 지겨워요, 지겨워.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 요 서버용 CPU죠. 네, 서버용 CPU입니다. 이게 한때 우리가 왜 여기에 광분을 했었냐, 왜 DDR5를 지원하니까. 근데 결과는 아시죠? 정말 내년에 나오는 칩, 네,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는데 이번에 또 버그 발견. 버그 발견해서 배송 중지.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별로 놀라는 기사가 없습니다. 별로 놀라는 기사가 없어요. 정말 인텔은 이렇게 계속해서 기술 가지고 뻥뻥 치고 다니면서 2025년 되면 1.8나노 양산하겠다. 18옹스트롬. 양산하겠다 그래놓고 지금 여기 10나노란 말이에요. 여기 10나노. 10나노인데 10나노 이렇게 못하는데 무슨 1.8나노를 하겠다고. 네, 참 패키싱어도 좀 그래요. 어쨌든 인텔은 보조금 타야 되니까 미국하고 유럽하고 기타 등등해서 보조금은 잘 타는데 정말 공정 기술이 한번 이렇게 놓친 거는 따라가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인텔 지금 한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AMD가 굉장히 호기를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가을에 출시한 이제 제노아라는 칩이 있죠. 제노아. 요게 경쟁 제품입니다.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의 경쟁 제품이고요. 요거 잘 팔리고 있어요. 메타가 엄청 많이 갖다 썼어요. 주가 보고도 열받는 거죠. 인텔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실제로 마켓시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노아도 잘 나가는데 이번에 차세대 칩에 대한 것들이 나왔어요. 베르가모에 대한 것들도 나왔어요. 제노아가 젠4 아키텍처거든요. 젠4 아키텍처고요. 이게 젠4C라는 약간 개선된 아키텍처예요. 그러니까 4세대는 같은 4세대인데 좀 더 개선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베르가모 공개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제노아 X라는 좀 더 개선된 칩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CPU 코어를요 무지하게 많이 박아 놓은 거라는 거죠. 보통 2소켓 기준으로 인텔 CPU가 사파이어 래피즈가 60개니까 요거 두 개 하면 120개 코어죠. 120개 코어고, 아마 제노아가 96개거든요. 요걸 두 개 하면 192개 코어고요. 이번에 베르가모는 훨씬 많습니다. 256개 코어가 되는데요. 이 코어가 많으면 왜 좋으냐면요, 클라우드 업체들이 보통 이런 것들을요 가상 CPU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소켓에 있는 요 CPU를 가상으로 더 쪼개서 이렇게 보통 분배를 해주잖아요. 그거만큼 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가상 CPU를 더 잘게 쪼갤 수 있기 때문에 판매하기는 더 유리하죠. 관리하기도 효율적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쳐다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인텔의 마켓시어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인텔에 약간 락인된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쳐다보지 않다가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메타가 아마 베르가모하고 제노아 X도 많이 사갈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DDR5는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AMD가 하드캐리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AMD가 서버용 CPU에서 잘 되면요, 삼성 파운드리는 좀 긍정적이에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인텔은 TSMC 원래는 지들 거 가지고 하다가 이 10나노도 안 되니까 지금 이제 4나노, 원래는 3나노 하려고 했는데 메테오 레이크부터 이제 칩넷으로 해서 이종 직접 칩으로 일부 칩은 자기들이 하고 일부 칩은 또 TSMC한테 맡기면서 이렇게 이제 제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TSMC 쪽으로 가는 애고, AMD하고 엔비디아는 삼성 쪽에 올 수 있는 고객인 거죠. 가만 고객군이.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 쪽 칩, AI용 칩을 지금 수주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굉장히 낙수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하고 AMD가 또 AI 칩을 놓고 막 경쟁하고 있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100하고 H100이 압도적이죠. 칩 성능이. 그래서 여기에 대항마로 AMD가
서버형 CPU에서는 또 제노아가 하드 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AI 쪽에서는 또 MI300이라는 거를 또 내놨어요. 이번에 300하고 MI300X까지 내놨거든요. 자, 그러면 AMD가 또 물량이 막 늘겠죠. 그럼 둘이 막 이제 AI 쪽 수요가 막 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TSMC 팹은 어떡하죠? 그죠? 얘만 좋죠. 고객들 줄 서 있잖아요. 웨이퍼 장당 생산 가격이요. TSMC가 지금 5나노가 얼마냐면 10인치 웨이퍼 장당 가격이요. 16,000달러예요. 3나노가 얼마인 줄 아세요? 3나노가? 2만 달러예요. 자, 여기서 2나노는요. 2나노는 지금 25,000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비싸죠. 여기서 삼성 파운드리는요. 통상 30%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예요. 보통 할인해서 해줍니다. 그래도 엄청 남아요. 엄청 남아요. 그럼 TSMC는 얼마나 남겨 먹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3나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N3 공정이라는 건데, 요거는 100% 애플입니다. 그럼 이제 쩌리들. 얘는 쩌리도 아니에요. 되게 잘 나가는 애인데, TSMC한테는 쩌리라는 거죠. 엔비디아가 TSMC 매출 비중이 5%밖에 안 되고, AMD도 한 10% 수준이니까, 애플은 얼마겠어요? 25에서 30%. 자, TSMC는 애플만 예뻐한다고, 그죠? 그러면 엔비디아하고 AMD가 이렇게 30% DC도 해주고, 최근에는 수율도 올라왔다 그러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AI 칩을 삼성 파운드리에 맡긴다. 그리고 AMD 같은 경우는 실제로 향후 2, 3년 로드맵을 보면요,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를 기본적으로 멀티 파운드리로 가져가는 로드맵을 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 서플라이 체인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쪽 서플라이 체인은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수혜를 보는 회사가 누가 있습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잘 되면 수혜를 보는 회사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는 이제 지겹죠. 네, 한미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인텍플러스. 파운드리 하면 어드밴스드 패키징 해서 줘야 돼요. 그죠? 2.5D 구조잖아요, 다. 둘 다 2.5D 구조죠? 지금 천안 쪽에서, 천안하고 온양 팹에서 이런 것들을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한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 IP 생태계가 또 굉장히 커지겠죠? IP 생태계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칩셋 미디어하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여기는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코아시아. 자, 얘네들이 다 그냥 수혜를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후공정, 오삿. 여기서 수혜를 보는 애가 두산 테스나, 그리고 대덕전자가 기판, 플립칩 BGA 쪽으로 수혜를 보겠죠. 자, 우리 뭐 영상 보신 분들은 이거 다 아시죠? 한번 그냥 제가 싹 다 정리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회사들 많이 설명드렸고, 오늘 한번 분석해 볼 회사는요, 네, 두산 테스나입니다. 원래 테스나인데 두산그룹이 인수했죠. 테스트하우스입니다. 테스트하우스.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웨이퍼 테스터 쪽입니다. 웨이퍼 테스트가 있고 패키지 테스트가 있어요. 근데 웨이퍼 테스트 쪽이 훨씬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웨이퍼 테스트 쪽이라고 보면 되고요. 일부 패키지 테스트 쪽이 있습니다. 다른 오삿 업체들은 대부분 보면 패키지 테스트 쪽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웨이퍼 테스터 쪽이요, 다이 소팅 하는 건데요. 요게 다이 소팅 하는 건데요. 그래서 장비들이 비쌉니다. 그래서 자금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주로 이 자금을 가지고 어드밴테스트나 테라다인 이런 데다가 비싼 후공정 장비를 사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도 높고 한데 이게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자금력이 없으면 힘든데, 두산이 인수를 해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좀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회사 뭐 사업 매출을 보면요,
주로 테스트 쪽인데 지금은 카메라 쪽, CIS 쪽이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스템 온치, 여기가 이제 주로 AP 쪽이겠죠. 요게 이제 작년에 부진했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엑시노스가요 2300이 없었죠. 원래는 갤럭시 S23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퀄컴이 100% 들어가 버렸죠. 작년에 GOS 사태 때문에, 그죠? 발열 문제 때문에. 그래서 AP 쪽이 안 좋았어요.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매출 비중으로 보면 CIS 쪽이 한 38% 정도 되고요. 작년 매출 기준으로. SoC 쪽이 한 34%. 원래는 SoC 쪽이 더 많은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패키지 쪽이 한 8%. 패키지 테스트도 있다고 했죠. 그리고 기타가 22%. 그래서 올해 기대하는 부분은 SoC 쪽. 왜?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수주 받는 쪽이 SoC 쪽이고요. 그죠? 지금 수주 많이 들은 퀄컴하고 AMD하고 엔비디아하고 그리고 최근에 차량 반도체 쪽에, 그죠? 모비라이, 암바렐라 이런 회사들이 다 일종의 SoC라고 봐야죠. 네. 이쪽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테스트 낙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엑시노스가 2400은 나오겠죠. 네, 2400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 파운드리 수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인적 쇄신했죠. 유례가 없는 것 같아요. 메모리 D램 개발 실장하고 파운드리 개발 실장을 동시에 교체를 했어요. 삼성도 지금 그만큼 뭔가 HBM하고 DDR5하고 3나노 JA 같은 이런 쪽에서 뭔가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거겠죠. 작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실적은요, 매출 2776억, 영업이익은 672억, 이제 시총은요 6230억 정도 하고 있고요. 올해 전망치는요 작년보다 좋습니다. 요즘에 매출 늘어나는 데 별로 없는데 매출 3200억에 영업이익 한 7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 대비해서 좋아지고 있고요. 700억 이익 나는데 뭐 시총이 6천억 되면 저는 밸류에이션 아직까지 매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재투자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은 감안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제조업체들 대부분 그렇죠. 근데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은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은 벌어서 계속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SoC, 특히나 AP 쪽만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에 가장 큰 매출을 하고 있는 카메라, CMOS 이미지 센서 쪽도 지금 화소가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내에서 2100만 화소 이상 되는 카메라 채택 비율이 작년 기준으로 한 70% 중반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는 80%를 넘어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테스트 단가가 올라가요. 왜냐면 여기는 노래방처럼요, 테스트하는 시간별로 돈을 받아요. 그래서 기존에 1억 화소짜리 카메라 센서보다 2억 화소짜리 카메라 센서가 테스트 시간이 40% 더 길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40% 더 비싸요. 그러면 기존에 저화소에 있던 카메라들이 계속해서 고화소가 되면 테스트 시간이 늘어나면 그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지금 한 500억 정도 CB 발행해 놓은 게 있어요. 요거는 약간 잠재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인데요. 단가가 지금 22,000원 정도 되니까 지금 주가 대비해서 많이 먹었네요. 2배 이상 먹었네요. 역시 매자닌이 짱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안은 해야 되는데요. 충분히 이런 업황이면 이 정도 물량 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걸 또 뭐 시장에다 내다 팔진 않겠죠. 네. 하여튼 그거는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보 말씀 하나 드리자면요. 네. 텔레 채널, ITC 이영수라는 텔레그램 채널에 제가 주말에도 콘텐츠를 계속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테크 투자에 약간 광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와서 등록해 놓으면 귀찮게 계속해서 알림 메시지가 가니까 알림은 꺼두셔도 됩니다. 네, 하여튼 댓글 상단에다가 걸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팔로우 해주세요. 나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장마철에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